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제가 노지에서 사용하는 호감 레시피와 또 호사마 레시피, 포테이토와 글루텐을 사용한 낚시에 대해서, 떡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노지 낚시, 또 노지 떡붕어 낚시, 포테이토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떡밥 배합과 그 다음에 떡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많이 해봐야 알고 많이 해봐야 그 어떤 감각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손의 감각이 가장 중요한 낚시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한번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에서 주로 난낚시에 이 잡어들이 많을 때 붕어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감 레시피, 호사마 감자 레시피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깊은 수심 그리고 잡어가 많을 때 포테이토 대립과 소립을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고 뭐 미터 낚시 아니면은 뭐 2m권 낚시, 3m권 낚시 조금 이렇게 중층에 띄우는 가벼운 낚시, 그리고 잡어가 별로 없을 때는 포테이토 대립 2컵에 뭐 소립 1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호사마는 떡밥을 항상 저렇게 쓰는구나를 제 패턴을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포테이토 낚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손으로 어떻게 포테이토를 만들고 어떻게 바늘에 달아서 잘 찌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그리고 딱 그 찌를 맞추는가, 이거가 가장 큰 포테이토 낚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떡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바늘에 달아서 어떻게 목적층까지 내려주느냐,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출조를 하셔서 자꾸 해보셔야 그 감각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 제일 난낚시에 많이 사용하는 호감 레시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테이토 대립 1컵, 포테이토 소립 1컵. 자, 골고루 잘 섞어주고, 물은 포테이토 대립 200에 소립 200을 넣습니다. 그래서 물은 한 300, 한 60, 350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넣고 골고루 물이 흡수되도록 이렇게 잘 저어주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은 이게 약간 입자가 뭉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간 입자가 뭉친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 때까지 그렇게 밥을 조금 돌려서 치대줍니다. 자, 어느 정도 뭉쳤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만약에 관리터, 그러니까 잔교 낚시나 조금 붕어들이 예민하고 확산을 좋게 하려고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입자가 뭉친 상태에서 살짝 뭉쳐준 걸 풀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한 5분 정도를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공기를 빼지 않고 제가 쓸 만큼만 요렇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이 밥들을 이렇게 공기를 빼서 바늘에 달기 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은 점은 일단은 떡밥이 어느 정도 공기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확산도 좋고 풀림도 좋습니다. 잔교 낚시나 아니면 조금 붕어들에게 확산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낚시를 할 때는 저는 이 호감 레시피를 처음부터 공기를 빼지 않고 이렇게 풀어준 상태에서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손으로 필요할 때 쓸 만큼만 이렇게 그때그때 공기를 빼서 이렇게 뭉쳐서
바늘에 달아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떡밥 달기에 관련된 거는 이미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은 그 요 위에 상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노지에서 깊은 수심 그리고 잡어가 굉장히 많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상태로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뭉친 다음에 바로 전체를 다 공기를 빼서 한쪽으로 아예 모아버립니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아예 밥을 공기를 빼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버립니다. 네. 제가 노지에서 깊은 수심이나 혹은 잡어가 많은 데서 낚시를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공기를 다 빼가지고 치대서 이렇게 눌러 놓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눌러 놓은 상태로 한 5분 정도 있다가 사용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부터 공기를 뺐기 때문에 일단은 무게감이 아까 처음에 풀어놓은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무겁습니다. 무겁고 풀림도 아까 처음 것보다는 좀 덜 하겠죠. 네. 대신 무겁고 조금 단단하고 풀림이 덜하지만 잡어가 많을 때는 잡어에게 줄 건 주고 아래층에 이 밥을 끝까지 내려가게 하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네, 훨씬 좋고 목적층까지 밥을 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수심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깊은 수심이나 잡어를 빨리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공기를 빼서 한쪽에 모아두고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네, 이제 떼서 이렇게 좀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호감 레시피를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떡밥을 바늘에 달아서 투척을 했는데 뭐 밥이 무거워서 찌가 그냥 잠겨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찌를 쓰느냐, 여러분들이 떡밥을 어떻게 다느냐, 떡밥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목내림 폭, 그리고 밥의 무게, 풀림, 점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드는 떡밥과 제가 바늘에 다는 어떤 손의 압력과 제가 만드는 이 밥의 어떤 점도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되면은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라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밥을 만드시고 어떤 점도로, 어떤 무게로, 어떤 크기로 바늘에 다느냐에 따라서 찌의 목내림을 시켜주는 폭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렇게 떡밥을 만들어서 바늘에 직접 이렇게 달아서 요만한 크기로 달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크게 달아보기도 하고, 물방울 모양으로 달아보기도 하고, 완전 둥근 모양으로 달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날의 저수지의 상황과 패턴에 맞게 찌를 이렇게 목내림을 시켜서 한몫 정도까지 탁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낚시를 그렇게 자주 다녀도 가는 곳마다, 가는 상황마다, 가는 시기마다 이 떡밥을 매번 똑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드는 건 똑같이 만들어도 바늘에 달 때 예를 들어 이상하게 오늘은 전보다 잡어가 많이 없어. 그러면 잡어가 없는데 밥을 이렇게 크게 달아서 꽉꽉 눌러 달면은 그냥 바로 찌가 침수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잡어가 별로 없으니까 밥의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밥에 물성을 좀 더 줘서 바로바로 붕어한테 먹여야겠다 이러면서 밥의 사이즈를 줄여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잡어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그때는 밥을 좀 더 치대고, 그 다음에 포테이토 소립을 좀 추가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바늘에 꾹꾹 눌러 달아서 최대한 잡어를 뚫어내리는 낚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 떡밥의 배합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기본은 있습니다. 네. 바늘에 정확하게 밥을 달아주고 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들. 네. 포테이토를 사용한 낚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떡붕어 낚시에서 가장 흔한 낚시지만 가장 어려운 낚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반
우리가 우동 세트 낚시나 뭐 도로로 세트 낚시나 세트 낚시의 밥도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포테이토 낚시가 사실은 제일 고난이도의 낚시 같아요. 네. 이 포테이토 낚시를 정말 꾸준하게 잘하고 이 감각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세트 낚시나 좀 더 어려운 낚시를 할 때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드의 상황에 맞게 그날그날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목내림 폭을 만들어내는 거. 네. 그거는 떡밥의 점도, 무게, 그 다음에 떡밥의 크기, 떡밥을 바늘에 어떻게 다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호사마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산란철이나 또 낮은 수심, 잡어가 없는 밤에 가장 많이 쓰는 제 배합 패턴인데요. 다들 너무 잘 아시지만 포테이토 대립 200에 자, 글루텐 1컵. 자, 골고루 이 글루텐 입자가 포테이토 속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물은 280 정도. 네. 자, 호사마 레시피는 글루텐이 함유된 그런 레시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글루텐 그릇에 하시는 게 그 정확한 물량으로 그 물을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글루텐 그릇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도 어느 정도 모든 가루가 물을 먹고 약간 이렇게 입자감이 느껴졌을 때까지 딱 이렇게 치대 주시고, 자,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둡니다. 네, 이 상태 그대로. 역시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시켜주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호사마 레시피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밥을 너무 치대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막 치대게 되면 밥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물을 머금게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이 밥이 이제 사용하기 좋게 됐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쓸 만큼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떼어서 네, 떼어서 살짝만 뭉쳐주고 그냥 그대로 네, 떼어서 바늘에 달아서 쓰는 겁니다. 네. 이 호사마 레시피를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신데 너무 치대게 되면은 네, 바로 밥의 무게감이 확 올라가고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점성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모든 입자가 물을 먹을 때까지 저어준 다음에 그 상태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숙성을 시킨 후에 그냥 바로 쓸 만큼만 이렇게 떼어서, 이게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밥을 성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쉽게 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바로바로 떼서 밥을 만들어서 바늘에 달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밤낚시인데도 불구하고 잡어가 좀 덤비고 목내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호사마 레시피를 좀 많이 주무르시고 좀 치대서 무게감을 주시면 네, 밤에도 목내림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사마 레시피의 가장 큰 장점은 만들기 쉽고 여러 군데 다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단점은 이제 조금만 치대도 무거워지고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많이 치대지 않고 그냥 바로 뭉친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늘에 달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사마 레시피는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저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치대지 않고 또 좀 가볍게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본인께서 터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밥을 가볍게 사용할 때는 많이 치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바로 떼서 밥을 성형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바늘에 달 때, 네, 바늘에 달 때 바늘 귀 부분만 탁탁 눌러주고 아래쪽을 열어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바늘 귀 부분만 탁탁 눌러주고 가볍게 공기를 살짝 머금게 이렇게 해서 투척을 한다던가,
네, 그렇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호감 레시피와 호사마 레시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떡밥은 아무리 제가 어떤 제 방법을 설명을 해드려도 바늘에 어떻게 달고 또 어떤 크기로 만들고 또 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그날의 상황과 또 사용하시는 찌에 따라서 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저렇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필드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포테이토 낚시, 이 중축 낚시, 내림 낚시는 떡밥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네. 만약에 그날 붕어가 잘 안 나오는 날이다, 그러면 그날은 테스팅 연습하시는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떡밥을 만들어서 떡밥을 바늘에 다는 연습, 그리고 투척하는 연습, 그리고 목내림 시키는 연습.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달면 이런 목내림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달면 좀 무겁구나, 가볍구나, 잘 풀리는구나, 이런 거를 그날은 연습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낚시의 상황과 순간을 즐기시면서 재밌게 낚시를 하시면 붕어가 나와준다면 덩달아 즐거운 낚시가, 재밌는 낚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한 호사마TV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